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알톡2의 가혜란입니다. 혹시 지금 비스듬히 기대어 있거나 혹은 누워서 알약톡톡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더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알톡2에서는 척추 건강과 바른 자세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톡톡2 지금 시작해볼까요? 흔히 척추 이야기를 할 때는 네 자세가 안 좋아서 척추가 나빠지는 거야. 그래서 상한 거야. 일반적으로 인간의료나 뭐 이런 데 하는 이야기 중에 맞지 않는 것도 있는데 우리 척추를 삐뚤게 만드는 습관이나 행동, 자세가 있다면 이렇게 바른 자세로 등을 의자에 붙이면서 앉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만 살짝 걸쳐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내가 90도로 서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숙이게 되면 오늘은 어떤 운동인가요? 우리의 척추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서 우리 요추의 안정성을 높이는 운동입니다. 네, 오늘은 척추 건강과 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재활의학과 이상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척추란 어떤 기관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척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몸의 그 대들보 기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네. 모든 동작을 할 때 이 대들보가 정확하게 잘 힘을 받치고 있어야 우리가 팔 동작, 손 동작이 자유롭고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척추 사이사이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디스크라는 게 있어서 이게 마치 자동차의 타이어처럼 우리 일상생활을 할 때 그 압력을 조금씩 완충작용을 하는 역할도 하고 또 척추를 움직일 때 관절 역할도 합니다. 그러면 척추와 디스크가 건강해야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걸 잘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예. 우리가 흔히 척추 이야기를 할 때는 네 자세가 안 좋아서 척추가 나빠지는 거야. 그래서 상한 거야. 그래서 디스크가 왔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실제로 자세와 그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나요? 예. 뭐 일반적으로 민간의료나 뭐 이런 데 한 이야기 중에 맞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세 그리고 적절한 운동 이것이 척추 건강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척추를 삐뚤게 만드는 습관이나 행동, 자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예를 들어서 한쪽 다리로만 꼬고 항상 계신 분, 한쪽 다리로 꿀 때만 편하고 반대쪽으로 할 때는 좀 불편하신 분들 뭐 그런 식으로 있거나 그리고 이렇게 바른 자세로 등을 의자에 붙이면서 앉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만 살짝 걸쳐서 쭉 빼고 앉고 특히 목 같은 경우에는 거북목처럼 우리가 요즘에는 뭐 모니터 많이 보고 스마트폰 많이 보는데 그럴 때 목을 이렇게 쭉 빼고 계속 보게 되면 그런 게 안 좋은 자세고 그럴 때 우리 척추에 있는 근육에 많이 무리가 갑니다. 결국 그게 쌓이면 척추 건강에 아주 안 좋게 되겠죠. 그런데 이 다리 꼬는 경우에는 한편에서는 다리를 꼬면 오히려 허리가 편해서 척추에 무리가 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예. 다리를 꼬는 건 어떤가요? 척추를 꼬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요. 한 자세로 다리를 꼰 상태에서 있게 되면 골반이 약간 틀어지고 반대쪽으로 또 척추가 틀어지거든요. 그러한 자세를 계속 뭐 20분, 30분씩 평소에 항상 한다고 하면 그분은 한쪽으로만 치우친 자세가 고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2차적으로 척추에 통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뭐 다른 척추 측만증, 추간발달증이 진행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리를 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한쪽만 꼬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다면은 이렇게 뭐 한쪽에 기대거나 꼬는 우리 척추에 좋지 않은 자세를 반복적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초기 증상들은 뭐 허리가 아프고 목이 뻐근하고 그런 증상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허리도 아픈데 이제 다리가 조금씩 저린 것 같아.
그런 게 반복되다 나중에는 다리가 저려지고 아파지고 나중에 허리보다는 다리가 더 아파지고 그렇게 점점 진행이 돼 갑니다. 그래서 나는 좀 자주 허리가 아파 이러신 분들은 그게 그 척추를 안정하게 잡아주는 근육이 지금 약해지고 있다는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운동과 자세,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통증을 보면 허리가 자주 아프시다는 느낌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다리나 발, 손이 저리기 시작했다면 이때는 정말 척추의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으니까요. 바로 병원에 가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건 척추가 이렇게 옆으로 기우는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도 가지시고 걱정을 하시잖아요. 이게 병원에 손발 좀 저리다고 가기는 좀 많이 그렇거든요.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척추 측만증에서 자가진단법이라 하면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한쪽 어깨가 기울었다든지 또는 골반이 약간 틀어졌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 신발을 봤을 때 한쪽을 많이 달았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분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다른 분이 뒤에서 보고 있고 내가 90도로 서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숙이게 되면 척추 측만증이 있는 경우에 등이 한쪽이 올라가게 되고 한쪽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척추 측만증이 있는 경우고요. 그러면서 통증이 있고 척추 측만증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운동을 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각종 질병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오늘의 오해와 진실. 서 있는 자세만 봐도 척추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정말 그런가요? 서 있는 자세에서 보면 서 있는 자세가 약간 기울어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척추 측만증이 있는 경우고 이미 심해진 경우고 지금 척추 디스크가 생긴 경우에는 그 척추 신경이 내려가는 그 위치를 한쪽으로 내가 틀면 신경을 누르는 게 적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은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런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그 허리에 통증이 있는데 주변 분들이 좀 자세가 서 있는 자세 삐뚤어진 것 같아 그러면 그럴 때는 병원을 가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냥 삐딱하게 선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무의식 중에 덜 아프려고 하는 행동일 수도 있으니 통증과 함께 자세가 좀 삐뚤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한 선생님과 함께 척추의 바른 자세와 올바른 운동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운동만 잘해도 척추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약 튼튼은 척추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 준비했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네, 오늘도 훈남 최재욱 선생님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 운동 배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운동인가요? 오늘도 역시 우리의 척추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서 우리 요추의 안정성을 높이는 운동입니다. 특히 이 운동 역시 요통에도 효과가 있는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운동은 척추를 곧게 하고 그리고 허리까지 반듯하고 아프지 않게 하는 운동인 거네요? 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배워볼까요? 예, 이번에 배울 운동은 옆으로 누워서 하실 텐데요. 일단은 척추가 휘어지도록 팔꿈치를 바닥에 고정한 후 옆으로 누워주시면 되십니다. 이때 옆으로 흐트러지거나 그러지 않고 곧게 바로 누워주시고 이렇게 무릎을 바로 펴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여성분이랑 어린이분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운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릎을 약 90도 정도로 구부려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자세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 엉덩이를 바닥에서 조금 들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약 5초에서 10초 유지 후 천천히 다시 내려주시면 되십니다. 네, 몇 번 정도 하면 좋을까요? 약 5회에서 10회 정도 하시고요. 한 2세트에서 3세트로 해주시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자세 함께 해볼까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요. 네, 계속해서 척추 건강과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잠시 자가진단법도 좀 알아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실제 척추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병원에 와서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먼저 이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요. 허리 상태가 어떤지 좀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볼까요? 지금 보면 튼튼하긴 하지만은 오른쪽 골반이 약간 올라가 있고 그러면서 척추가 오른쪽으로 약간 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얼핏 봐서는 아주 그렇게 아주 나쁜 자세는 아니지만 좀 운동이 필요한. 여기가 S라인이 돼야 건강한 거라는데 어떻게 건강한 상태인 건가요? 지금 이 정도면 일반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비교적 좋은 정도고요. 이것은 앞으로 숙였을 때, 뒤로 제꼈을 때인데 이렇게 앞으로 숙이고 뒤로 제꼈을 때 척추하고 척추 사이에서 앞뒤로 어긋남이 없거든요. 그래서 비교적은 건강한 상태지만 정면 사진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척추 운동을 평소에 하면 더 좋을 정도입니다.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는 자세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건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척추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사진이 어떻게 나오게 되나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학생이었는데 평소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를 하고 특별히 운동할 시간이 없었는데 요통이 계속 있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올 때는 그 부모님들이 자세가 똑바르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찾아왔고 진단을 해봤을 때 요통이 많이 있었고 엑스레이 사진에서 척추 측만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력을 측정해봤을 때 척추 주위의 근육들이 많이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척추 측만증이 뼈의 이상이 아니고 근육이 약해서 생긴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이럴 경우에는 퇴행성 변화도 많이 생기고 그것이 반복된다면 결국은 디스크 탈출증까지 연결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척추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척추가 이런 문제가 생긴 것들은 근육이 약해지고 우리 대들보가 되는 척추를 잘 못 잡아주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바른 자세와 운동이겠죠.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현재 있는 통증을 낮춰주는 거고요. 그 근본적인 목적은 통증을 낮추고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그런 근육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강화시킬 때는 처음부터 우리 정상인들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높은 단계의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낮은 단계부터 통증이 일어나지 않는 낮은 단계부터 점진적으로 해서 가장 높은 단계까지 운동을 하면 그러면 치료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배웠던 운동들을 평소에 열심히 운동하면서 예방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에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서 다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척추 건강을 위한 단계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평소에 바른 자세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운동이나 자세를 자꾸 반복적으로 습관을 들여야 할까요? 그 목 자세를 말씀드리면 우리 그 귀의 앞선이 몸의 중심이 뒤에 있는 게 좋고요. 좋고 허리에 자세를 할 때도 배에 힘을 주고 우리 앞뒤에서 항상 이렇게
바르게 옆에서 봐도 바르게 하고 일자로 설 수 예, 있도록. 하고 의자에 앉는다면 의자 깊숙이 끝까지 가서 앉으시고요. 그리고 등을 닿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등을 닿으면 특히 척추가 아픈 환자들 경우에는 디스크 내로만 압력이 가는 게 아니라 등을 통해서 우리 체중의 일부가 의자로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바른 자세를 오래 하기 힘드신 분들은 뭐 5분, 10분 정도 하고 좀 스트레칭하고 좀 쉬었다가 또 바른 자세 하고 그렇게 하면 점점 내가 바른 자세 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그리고 평소에 운동, 바른 자세로 걷기, 뭐 수영도 좋고 그 다음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체조,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것들도 뭐 많이 아프신 분들은 한 30도 정도만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정도의 운동만 해도 척추가 점점점 튼튼해지고 그동안 아팠던 것이 점점 덜 아파지면서 건강하게 됩니다. 척추 자체에 무리가 덜 갈 수 있도록 주변 근육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를 유지해줘야 되는 거군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 다른 무엇보다 우리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등받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등을 딱 붙여서 힘을 좀 분산시키고 바른 자세로만 앉아 있어도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고 또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 척추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하니까요. 보시는 지금부터 좀 실천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척추의 바른 자세 그리고 척추 건강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네, 오늘의 톡톡 처방. 바른 자세만 유지해도 척추 건강 지킬 수 있다? 없다? 뭔가요? X인가요? O입니다. 네. 우리가 바른 자세, 평소에 바른 자세하고 적절한 운동만 해도 우리의 척추 건강은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바른 자세만 유지해도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와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와 함께하는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나비넥타이 얘기 못했네. 이렇게 마음이 아플 수 있고. 바른 생활로 우리의 기둥인 척추 잘 지켜볼까요? 저 골반이 한쪽에 올라가 있으면 뭐 맞추는 그 방법이 있나요? 아 근데 그걸 골반 맞추는 법은 삐뚤었을 그렇게 때 짝다리 짚지 마세요. 짝다리 양쪽으로 다시 삐뚤어요. 일시적으로 힘을 줘서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또 쉽게 돌아오거든요.